자, 일단 뭐 경제 특강이라면 경제 특강일 텐데 아예 경제 개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제 개념을 좀 잡아줄게요. 요거 듣고 나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경제 배운 학생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개념이 있고, 경제 배우지 않은 학생도 제대로 이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게 해드릴 텐데,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경제 개념서에 기반한 내용은 맞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경제 지문, 어떤 경제 지문이 나왔을 때 그 경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저의 시선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따놓은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네 가지 단어의 정의인데 뭘까요? 맞출 수 있겠어요? 요건 쉽죠? 이건 뭐예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한 욕구. 요건 뭐예요? 수요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 수요, 양이죠. 그러면은 요건 당연히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또는 그 제공된 상품의 양을 공급이라고 하고요. 공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은 당연히 공급량이죠. 이 수요량을 구분 못하고 공급과 공급량을 구분 못하면 일단 지문을 읽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둘이 되게 비슷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왜 이 둘을 구분해 놨을까? 수요를 봅시다. 다시 정의로 돌아가 봐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못 표현합니다. 수요는 그러므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제 또는 경제학에서 이런 걸 연구하고, 그래서 더 좋은 뭔가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내놓고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려고 경제학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라는 그 학문의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은 아니다. 구체화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나타내서 연구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 수요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수요량입니다. 그러면 공급과 공급량 또한 마찬가지겠죠.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또는 그 제공된 상품의 양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공급량에 해당하는 단어고 공급량에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뜻이고,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요런 게 사실은 수요랑도 비슷한 거거든요. 제공하는 일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지만은 제공하려는 의사 정도로 알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공하려는 의사, 제공하려는 마음, 그 마음은 어때요? 수로 셀 수 있나요? 아니죠. 요거 역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은 실제 수량으로 구체화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게요. 이것부터 아까 우리가 흔히 보는 수요 곡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흔히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하죠. 그리고 흔히 보는 공급 곡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하죠. 세로축은 P,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P, 가격, P는 가격이고
가로축은 Q, 수량. 요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수요와 수요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느냐? 그림을 크게 좀 그려볼까요? 요 부분을 확대해 봅시다. 요 부분을 확대하면은 뭐 여기쯤에 1000원 그리고 뭐 1000원 이렇게 일단 잡아둡시다. 1000원이라고 잡아두면 일단 이 1000원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잡을 건데, 자,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어요. 근데 요 그래프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요 그래프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냥 이것부터 일단 말을 해놓고 보자. 자, 1000원에 이 물건을 어떤 X제라고 합시다. X제라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철수가 있어요. 근데 철수는 1000원 넘게 가지고 있겠지. 최소한 1000원은 가지고 있겠지. 근데 1000원이 없는 애가 있어. 900원을 가진 애가 있어. 전 재산이 900원인 애가 있는데 얘 이름을 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800원을 누구로 할까요? 영미로 합시다.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쭉 올라가서 2000원에, 근데 온 지구상에 2000원을 가진 사람, 이 XJ라는 물건을 2000원 돈이나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뭐 이걸 추파춥스라고 합시다. 이 추파춥스를 2000원 돈 주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이 있어요. 뭐 빌 게이츠라고 할게요. 자, 요걸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추파춥스를, XJ 추파춥스를 2000원 주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요. 그 점이 바로 이 지금 가로선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19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은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왜냐면은 빌 게이츠는 지금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정확히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될 텐데,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냐면은 19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시다. 이건희 회장이 있어요. 왜 근데 여기다 표현이 안 되고 여기다 돼 있느냐? 이거는 암묵적으로 이 공간은 빌 게이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리면은 2가 되겠죠. 1900원에 이 추파춥스를 사고 싶은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2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2000원에 사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1900원에도 사면 빌 게이츠는 좋겠죠. 1900원에 사는 빌 게이츠랑 1900원에 살 새로운 사람인 이건희가 들어와서 두 명인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1000원에 1001원까지 살 의사가 있던 사람들의 구매 수량을 모두 합하고 거기에다가 1000원으로 내려감으로써 1000원에 사고 싶어하는 철수가 더해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900원에는 철수 더하기 0이가 되는 거고, 800원에는 이 사람들 더하기 철수 더하기 0이 더하기 0미가 되는 거죠.
요거를 미세하게 아주 작은 점들로 다 놓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점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뭐랄까요? 전체 인구, 이 X제를 구매하는 X제 시장의 전체 인구가 이만큼에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을 다 모으면 결국은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수요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곡선에서도 수요량 그리고 수요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곡선 자체, 곡선 혹은 직선 이 자체는 이 시장의 수요를 나타낸 거죠. 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나타낸 거죠. 근데 이 수요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요량은 뭐예요? 일정한 가격 900원에서 1000원에서 1900원에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수, 양 요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찝을 수가 있죠.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숫자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이 수요 곡선 상에서 1000원이 가격일 때 10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치면 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격이랑 수량을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찝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는데 이 수요곡선 자체는 사실은 이 수요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 각각의 수요량들을 여기에 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영희가 더해지고 여기에는 영미가 새로 더해지고 이러겠죠. 이 각각의 수요량을 모두 전부 다 합치니까 요런 직선이 나오는데 요것은 추상적으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들을 다 모아 놓은 수요 그 자체라는 거죠. 요것을 구체화시키려면은 일정한 가격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정한 가격을 상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이 수요곡선상에서 나타나는 수요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공급도 똑같습니다. 왜 안 지워져?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그려보면 됩니다. 그려볼게요. 자, 물건이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어디에 일을 하러 간다거나 알바로 합시다. 알바를 할 때 야 누가 알바 좀 해라. 근데 여러분들은 알바를 신청할 때 무료 알바를 신청을 합니까? 그냥 일만 해주고? 아니죠. 재화, 추파춥스 공급자도 똑같아요. 추파춥스 재화 공급자. 여러분들이 알바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알바를 하나요? 그래도 요 정도 일하면서 이 정도쯤 받으면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을 거쳐가지고 요 정도 알바비면 괜찮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알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은. 그러면은 이 공급이라는 게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라고 쳐봅시다.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재화를
추파춥스니까 재화를 제공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재화를 제공할까요? 먹고 살려면은 어떤 기준으로 재화를 제공해야 될까요? 최소한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쓴 돈보다는 같아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쓴 돈하고는 같아야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 죽지 않겠죠. 5월 이것보다 높아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바로 지웁니다. 아니다, 좀 이따 지울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추파춥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빵원에는 못 만들어요. 그쵸? 세상에서 가장 싸게 추파춥스를 만드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100원 이상은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노하우가 조금 딸려가지고 200원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최소한 200원 이상은 받아야겠죠. 근데 이 100원을 받는 사람은 사실 200원에 팔면은 개이득인 거죠. 200원에 만든 사람은 300원에 팔면은 개이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0원에 만든 사람은 300원을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수요도 다시 말해줄 텐데 요거를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 300에는 이 100원짜리로 만든 사람, 그리고 200원에 만든 사람이 팔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에 얘가 칠해진 거죠. 얘네를 전부 다 점점 수요 곡선처럼 모으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량을 체크하려면은 특정한, 이거랑 똑같이 일정한 가격을 재가지고 수량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300원이라는 일정한 가격을 측정했다면 거기에서 최소한 공급량이 3명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최소한이라고 하지 말고 공급량이 3명이 공급할 의사가 있음이라고 합시다. 3명이 공급할 의사가 있음. 여기서 400원, 500원, 600원 갈수록 또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갈 겁니다. 이것을 전부 모으면 이 직선이 되는 건데, 이 공급 곡선을 이제 사실 100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1원 단위, 0.1원 단위까지 전부 시장은 무한하게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0.1원 차이에도 공급하려는 가격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살짝 딸릴 수도 있잖아요. 0.01원 차이로 공급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모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의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냐?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냐? 이 공급 곡선 상에서, 이 공급 곡선 하에서 무수히 많은 판매자들의 의사가 전부 다 합쳐져 있는 이 공급 곡선인데, 만약에 물건 가격이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2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200원 아래로 내려가면, 3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3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자기가 설정한 이 공급 곡선, 자기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만들어진 이 공급 곡선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물건을 팔지 않겠다. 물건을 못 판다. 왜냐면 굶어 죽으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반대로 이 수요 곡선을 봅시다. 수요 곡선 역시 이렇게 0.1원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는 직선으로 표현을 합시다. 곡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사실은 근데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건 직선으로 이것은 직선으로 표현한 것 자체도 사실은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곡선이라는 가정인데 이것도 사실은 직선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곡선이라고 하는 거지. 일단 여기는 편의를 위해서 직선처럼 보이게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는 그 수요곡선, 공급곡선도 거의 다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요곡선은 어떤 의미이냐? 어떤 의미이냐? 자,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 가격 위로 올라가면은 안 살래. 오케이? 2,000원에 딱 살 수 있는데 2,000원 위로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 못 사. 그거 이상 돈 없어. 그거죠. 빌 게이츠도 2,000원 이상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 안 사. 그런 거죠. 그렇다면 살 수 있는 이 영역은 뭐가 될까요? 자, 거의 다 왔어요. 1,000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게 뭐 수량이 뭐 3개라고 합시다. 아까 거랑은 살짝 다르게. 사실 근데 수량은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1,000원에 어떤 수량을 살 수가 있어요. 1,000원에 어떤 수량을 시장 수요자들이 엄청 모여있잖아. 1,000원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모여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1,000원 만약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냥 딱 1,000원에 사는 이 한 사람만 봅시다. 이 한 사람만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1,000원의 물건을 사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1,000원의 물건을 사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건이 1,000원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000원에 사는 사람은 2,000원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가격 이 세로축 있죠. 세로축은 사실상 이 물건을 이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비자의 효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원에 구매를 했다면은 그 사람은 딱 그냥 1,000원을 지불하고 그리고 1,000원만큼의 가치를 얻었으니까 쌤 제로섬인 거죠. 근데 만약에 900원에 샀다. 이 사람이 900원의 물건을 샀다면은 이 사람은 1,000원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900원에 샀기 때문에 100원 개이득인 거죠. 100원의 사회적인 소비자의 잉여가 난 거예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소비자의 잉여로 봤을 때 공급에서도 할 겁니다. 소비자의 효용과 소비자의 잉여로 봤을 때 소비자의 이것도 지우고 여태까지 필기 다 했죠.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잉여는 지불한 돈 아니다. 소비자의 잉여는 소비자의 효용 빼기 지불한 돈의 금액의 총 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공급 곡선도 가봅시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 잉여랑 공급자 잉여까지 보고 나서 요 기본 개념을 마칠 거예요. 공급도 가봅시다. 공급은
공급 곡선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만큼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최소 이 돈 이상은 받아야 내가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공급자 잉여는 판매 금액 빼기 공급 곡선상의 어떤 이 금액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뭐 다양한데 판매 금액 빼기 공급 곡선상의 점이라고 합시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판매 금액 빼기 그냥 추상이라고 하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산 금액이라고 할게요. 이거 공급 곡선이 생산 금액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생산할 때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 아래로는 절대 못 팔아가 공급자들의 입장. 소비자는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이 가격 이상 올라가면 못 사. 그러니까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곳은 소비자 이 수요 곡선의 아래 부분인 거고 공급자가 팔 수 있는 곳은 공급자의 공급 곡선 윗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를 지울 거예요. 다 지울 거예요. 10초 후에 다 지웁니다. 그리고 얘들을 합쳐볼게요. 얘들을 합치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공급자는 이 아래로 안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거래가 형성이 될 거고요. 수요자는 이 위로 안 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거래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시장은 되게 신기하게 모든 수요자에게 그들이 내고자 하는 의사를 전부 다 받지 못해요. 그것은 컴퓨터도 못해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수요는 그냥 의사, 욕구,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걸 못 파악한다 이거지. 그리고 공급자들은 다 자기가 얼마에 생산했는지 밝히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면은 딱 자기가 생산한 만큼만 내고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작동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금 이렇게 갈수록 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했죠.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 수가 공급자랑 수요자랑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 생겨요. 이 일치하는 지점을 뭐라 그래요? 이 균형점이라 그러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낭비가 생기지 않는, 더 많이 수요자들의 의사보다 더 오버해서 공급되는, 그게 뭐냐? 수요자들이 만약에 여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수요 곡선이 이거고 공급 곡선이 이거라 그랬죠. 수요자들은 이만큼을 이 가격으로 수요해요. 근데 이 구간 수요 곡선은 뭐라 그랬어요? 이 위로는 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은 이 아래로 팔지 않으려 그러죠. 여기까지 일단 수량이 맞춰졌으니까 공급은 여기까지 되고 수요 곡선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뭐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도 사지 않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팔지 않는 낭비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랑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추가 공급자
수가 수요자의 의사의 괴리에서 의사의 괴리에서 오는 이렇게 이 의사의 괴리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을 없앨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가 한 명 한 명 더 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나는 조금만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난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난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모여가지고 여기 딱 만난 거잖아요. 결국은 조금만 더 싸게 사려는 사람의 마지막 그 중에서 제일 싸게 사려는 사람이랑 조금만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의 마지막 그 마지막 제일 비싸게 팔려는 사람의 가격이 일치한 점이 바로 이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점을 이렇게 내보면은 여기가 균형점이고요.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균형 수량인 겁니다. 이렇게 균형점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여기로 형성이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적은 게 있을 거예요. 소비자 잉여는 뭐라 그랬죠? 그리고 공급자 잉여는 뭐라 그랬죠? 소비자 잉여는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 빼기 구매 금액이라 그랬죠. 그쵸? 이걸 다 더하면은 이런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소비자 잉여의 모양이죠. 공급자 잉여는 뭐예요? 내가 생산한 가격, 그것을 뭐에서 빼준다? 판매한 가격에서 그걸 빼주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요 부분이 남겠죠. 왜냐면은 내가 생산한 가격은 뺐으니까 공급자 잉여는 요 부분이 되고 소비자 잉여는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제 사회적 손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손실들이 나타나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다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까지 다면 너무 구체적인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면 돼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그거의 개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 모양인 건지, 그리고 수요 곡선의 생김새, 그리고 그 위아래의 의미, 공급 곡선의 위아래 부분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소비자 잉여 더하기 공급자 잉여는 사회적인 총 잉여, 사회적 잉여라고 하기도 하고, 맞나? 사회적 잉여라는 말이 있었나? 아무튼 간에, 보통 사회적인 잉여를 총 더한 양이라는 뜻에서 총잉여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